낚시에는 오해가 반복되면서 통념이 된 사례가 들어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가을 감성돔은 떠서 낚인다는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가을 감성돔 잘 안 뜹니다. 그것은 두 가지의 중대한 변화 때문인데요. 첫째는 수온의 상승. 여름 수온이 가을까지 이어지면서 감성돔 개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25도를 넘어섰던 수온이 한 22도, 21도 이제 그 밑으로 떨어져야 감성돔 활성도가 살아나는데 요즘은 9월 말까지도 이 고수온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개체수 감소. 수온이 좋고 활성도가 좋아도 감성돔은 이 어군이 형성되지 않으면 잘 뜨지 않습니다. 여러 마리 막 떼를지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먹이 경쟁을 벌일 때 그때 이제 밑발 뿌리면은 서로 먼저 먹겠다고 이렇게 막 뜨는 것이지, 낱마리로 돌아다니는 놈들은 느긋하게 내 코앞에 크릴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감성돔 개체수가 줄어든 요즘은 가을이 되어도 어군 형성이 드물고 그만큼 떠서 무는 빈도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감성돔 채비도 좀 바뀌어야 된다. 가을이면은 어김없이 등장하는 뭐 0.5, 0.85 반유동 채비나 뭐 제로찌, B찌, 전유동 대신에 깊은 수심을 공략하기 좋은 고부력 채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허 기자가 추천하는 가을 감성돔 필승 채비는 바로 이겁니다. 1.5호 반유동 채비. 뭐야, 대단한 채비라도 나올 줄 알았더니 너무 단순한 채비가 나와서 실망하셨나요? Simple is the best. 심플한 채비가 가장 강력한 법입니다. 1.5 구멍찌에 1.5 수중찌. 저는 이 채비로 9월, 10월, 11월 겨울 원도 시즌이 오기 전까지 대부분의 낚시터를 다 커버합니다. 겨울 원도에서도 바람이나 조류가 강하면은 뭐 2호나 2.5호, 3호를 쓰지만은 잔잔한 낚시 여건이라면은 이 1.5찌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통상 1.5호 부력은 12m 이상 깊은 수심을 노릴 때 사용하는 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수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찌 부력을 고르면 된다고 지난 입문자 강의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7에서 10m 수심을 주로 노린 이 가을 감성돔 낚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찌는 0.85와 1호였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가을 감성돔은 10m 이상 11, 12, 13, 14m 이렇게 이제 깊은 수심에서 입질을 하기 때문에 1.5호 찌를 택한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얕은 수심을 노릴 때도 1.5호 찌를 많이 씁니다. 그 이유는 장타 낚시를 하기 때문입니다. 어자운이 줄고 잡어가 늘면서 예전보다 더 먼 거리를 노려야 입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타 낚시를 할 때는 이 원줄이 길게 늘어져서 이 채비의 하강을 방해하기 때문에 수심이 얕은 곳이라도 고부력질을 써서 빨리 채비를 목표 수심까지 내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7, 8m 수심에서도 0.85보다 1.5호 찌가 더 유용합니다. 전유동은 어떤가요? 가을에는 전유동이 잘 된다고 들었는데 전유동은 상중 하층을 천천히 훑고 내려간 낚시입니다. 이 방법은 잡어가 적고 감성돔의 부상도가 좋을 때 효과적인 낚시법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잡어도 많고 또 감성돔의 부상도도 낮기 때문에 이 전유동의 효과가 높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전유동은 언제 하는 게 좋으냐? 수온이 충분히 내려가서 이 감성돔의 활성도가 절정을 이루는 늦가을, 즉 11월이나 이 잡어가 빠져서 크릴 미끼를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초겨울 12월에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만권보다 어자원이 많아서 이 어군 형성이 잘 되는 원도권에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고부력찌는 좀 둔하지 않습니까? 이 고부력찌를 기피하는 낚시인들이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아닙니다. 고부력찌는 결코 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은 수심에서는 이 고부력찌가 더 예민합니다. 고부력찌가 더 예민하다고요? 에이, 설마. 자, 그림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수면에 이렇게 있다면은, 자, 여기에 3비찌가 있고, 여기에는 3호찌가 있습니다. 자, 먼저 아주 얕은 수심, 가령 수심 한 3, 4m에서 감성돔이 이제 입질했다고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자, 요게 이제 3비, 요게 이제 3호. 그러면은 여기는 아주 작은 뽕들이 있을 것이고, 여기는 이제 큰 수중지가 있겠죠. 자, 이 경우에
이 삼비찌와 삼호찌 중에서 어떤 찌가 더 예민하게 빨려들겠습니까? 그거야 당연히 삼비찌가 더 예민하게 빨려들죠. 맞습니다. 수심이 얕을 때는 이 저부력찌가 고부력찌보다 더 예민합니다. 근데 만약에 수심이 한 20m 수심에서 입질하면 어떨까요? 수심이 아주 이렇게 깊은, 자, 이런 상태에서 여기 3비 그리고 여기 이제 3호. 자, 요 두 채비 중에서 어떤 찌가 더 예민하게 빨려들겠습니까? 그래도 3비찌가 예민하게 빨려들지 않을까요? 아니요. 3호찌가 더 예민하게 빨려듭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자, 여기서 키포인트는 이 물 속에 있는 원줄의 직선도입니다. 수심이 얕은 곳에서는 요 구멍찌 밑에 있는 원줄의 길이가 짧습니다. 하지만은 수심이 깊은 곳에서는 이 물 속에 있는 원줄이 길죠. 자, 이때 이 물 속에 있는 원줄의 모양이 이 찌 부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령 요 삼비찌는 요 삼비찌의 수심이 이렇게 이제 깊이 놓일 경우에 이때는 여기 삼비 수중찌가 당기고 있기 때문에 원줄이 좀 느슨합니다. 하지만은 이 삼호찌는 이 무거운 삼호 수중찌가 당기기 때문에 원줄이 이렇게 팽팽하죠. 이때 입질이 약하게 들어와서 수중찌가 조금만 옆으로 이렇게 움직였다면은 이 각각의 찌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삼호찌는 수중 원줄이 직선이기 때문에 수중찌가 이동한 만큼 그대로 찌가 빨리 들지만은 이 삼비찌는 수중찌가 이 원줄이 약간 느슨한 이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 수중찌가 더 많이 이동을 해서 이 느슨한 원줄이 일직선으로 바뀐 이후에야 찌가 빨려듭니다. 이렇게 이제 어신의 전달 과정을 보면은 물고기가 미끼를 물고 그리고 수중찌가 끌려가고 다시 이 수중찌에 의해 이제 이 어신찌가 빨려드는 요 3단계 과정을 거치면서 이 어신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감성돔은 미끼를 물고 1m를 이동했는데 이 어신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어신이 손실이 되면서 찌는 겨우 한 뼘이나 아니면 2뼘 정도 잠기는 거죠. 이런 어신 손실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줄을 큰 걸 쓰고 그리고 이 견제를 통해서 원줄을 팽팽하게 유지를 하고 무엇보다도 수중찌를 무거운 그 수중찌를 써서 물 속에 있는 원줄을 쫙 직선으로 펴줘야 됩니다. 수심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것은 마치 그 전기를 보내는 송전의 원리와도 흡사한데요. 이 전기를 멀리 보낼수록 많은 그 에너지가 이 송전선의 열로 사라지기 때문에 수십 킬로 이상 멀리 보낼 때는 고압 송전을 합니다. 깊은 수심에서 이 고부력 채비를 쓰는 것도 고압 송전과 같습니다. 무거운 수중찌가 고압으로 원줄을 당겨서 이 어신 손실을 줄여주는 겁니다. 다만 고부력 채비는 이 물고기에게 이물감을 더 줄 수 있습니다. 고기가 미끼를 먹을 때 그 수중찌의 무게나 찌의 어떤 그 부력을 저항으로 느낄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실제로는 목줄의 길이가 충분히 길기 때문에 감성돔이 그 수중찌나 찌의 저항을 직접적으로 크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입질이 약하다고 느낄 때는 이 찌가 슬그머니 잠겨서 더 이상 이 내려가지 않고 가만히 이렇게 머물러 있죠. 그 이유는 이 감성돔이 미끼를 물고 가다가 뭔가 이물감을 느껴서 흠칫하고 멈추기 때문이 아니라 그 감성돔이 미끼를 물고 이동하는 그 이동 속도가 느리기 때문입니다. 미끼를 물고 이동을 해야 찌가 잠기는데 이 감성돔이 이동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찌도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특히 이 저수온기나 고수온기의 그 비활성 감성돔들이 먹이를 먹고 이 도다리나 망둥어처럼 가만히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럴 때 채비를 저부력 채비로 바꿔주면 입질이 시원해질까요? 채비의 어떤 이물감이나 경계심 때문에 입질이 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비를 바꾼다고 해서 입질이 시원해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는 고부력 채비로 바꿔주면은 그 물고 살짝 돌아서는 그 짧은 이동폭도
찌에 나타나기 때문에 약한 어신이나마 잡아서 히트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즐겨 사용하는 1.5찌와 1.5호 수중찌입니다. 수중찌는 나무보다 금속으로 만든 수중찌가 작고 그래서 더 예민합니다. 찌도 가급적이면 작은 찌가 예민합니다. 그래서 멀리 노릴 때는 18g 이상의 L 사이즈 찌를 사용하지만은 통상적으로는 한 16g 이하의 M 사이즈 찌를 즐겼습니다. 목줄의 길이는 한 발 반, 약 2.5m 정도가 적당합니다. 목줄이 너무 길면은 이 흡입 단기 이물감은 줄지만은 어신 손실이 커져서 약한 입질은 찌에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좁쌀 봉돌은 한 개만 물려주는 게 심플하고 좋습니다. 수심 한 8m를 기준으로 해서 그보다 얕으면은 지슬이 한 개, 그보다 깊으면은 뭐 비 한 개, 그 정도 물려주시고 수심이 12m 이상 깊으면은 2비 봉돌 하나 물려주시면 됩니다. 찌의 여부력은 3비 정도 좀 넉넉한 게 좋습니다. 그 경우에 이제 찌가 수면 위로 약간 이렇게 올라오지만은 괜찮습니다. 어신이 약할 때는 이 찌가 너무 이렇게 가물가물한 것보다 오히려 살짝 이렇게 솟아있는 것이 깜빡한 어신으로 나타나서 그 파악하기가 더 좋습니다. 감성돔은 아무리 활성도가 낮아도 이 초보자가 충분히 알아챌 수 있을 만큼 찌를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너무 예민하게 맞추지 않으셔도 돼요. 오히려 너무 예민하게 짜잘하게 그렇게 이제 낚시를 하면은 이 낚시가 잘 늘질 않습니다. 예, 좀 굵직굵직하게 시원시원하게 그렇게 좀 멀리 보고 크게 그리는 그런 선 굵은 낚시를 해야 빨리 감성돔 낚시의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